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아, 파워 피벗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그 덱스 함수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파워 피벗에 관련된 개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파워 피벗 쉽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개념을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익숙했던 피벗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잘 쓰고 있었는데 파워 피벗을 굳이 또 써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도 분명히 드실 거고요. 그러면 파워 피벗의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뭐냐? 그러면 또 파워 피벗을 썼을 때, 그러니까 파워 피벗을 써야 되냐? 그럼 피벗 테이블 그냥 피벗 테이블을 써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덱스 함수에 대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또 말씀드리려고 하면 또 필수 불가결하게 피벗 테이블과 파워 피벗의 장단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개념적인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레퍼런스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을 정립하는 부분은 분명히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되게 힘든 작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좀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부분들, 시간을 좀 단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파워 피벗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덱스가 거의 핵심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덱스를 안 하고서는 파워 피벗을 할 이유가 없고요. 또 덱스를 하지 않고서는 파워 피벗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엑셀에서도 함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함수 말고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수를 힘들게 쓰시는 것보다는 다른 기능을 사용하셔서 함수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함수를 될 수 있으면 안 쓰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좀 처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파워 피벗에서의 덱스 함수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이제 함수적인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덱스 함수에 조금 더 많은 시간과 공을 좀 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히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테이블은 저희가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때 나왔던 예제 중에 하나고요. 요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예제를 가지고 뭔가를 해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온 신경을 곤두 세우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상태 컨디션이 안 좋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냥 동영상을 꺼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컨디션이 좋지 않으시면은 또 이런 또 복잡한 내용을 또 들으시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못 얻습니다. 자, 보시면은 피벗 테이블에 지금 현재 이 피벗 테이블의 열을 구성하고 있는 녀석들을 잘 보시면요. 고객이라고 하는 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담당, 주문, 분류, 제품, 단가, 수량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고객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속성은 고객 테이블이라고 하는 고객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담당은 담당 사원에 관련된 부분이고 주문과 단가 수량, 주문과 수량 같은 경우는 주문에 조금 더 최적화, 그러니까 올곧이 주문에 해당되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류, 제품, 단가는 제품에 관련된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현재 저희 피벗 테이블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지표들 있죠. 그 지표들에 대해서 필요한 열들을 어떤 형태든지 간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뭐 수단과 방법이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이 엑셀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브이로그 정도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문 일자와 수량에 대한 지금 현재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고객에 관련된 또는 제품 분류에 관련된 또 담당자에 관련된 뭔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결국은 관련 부서에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요청을 하시거나 다운받으셔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붙여 넣으셔야 되죠. 보고자 하는 지표를.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주문 일자가 나왔기 때문에 주문 일자별 매출에 대한 현황 나올 거고요. 담당자별 매출 판매량이 나올 거고 고객별 매출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분류별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 제품별 매출이라든가 판매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인사이트가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이건 아주 표면적인 거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뭐 분기별로 매출에 대한 분포가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 또는 연도별로 매출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고객에 대한 부분이 첫 주문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2년 동안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최근 뭐 6개월간의 매출 현황이라든가 최근 1년간의 매출 현황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결국에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표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이러한 재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생성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에는 없는 것들을 계산해서 만들어서 표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만약에 제품에 대한 원가가 있다라고 하면 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거고 그러면 이익률이 나오겠죠. 그러면 담당자별로 현재 매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유추가 되겠지만 담당자별로 이익률이 높은 담당자가 매출이 꼭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마진율이 높은 제품을 많이 판 사람이 이익률을 많이 더 낼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출에 대한 개념으로만 담당자의 서열을 나열하는 거와 이익률, 즉 기여도를 또 판단을 해서 담당자의 서열을 나열하는 것은 또 다른 또 측면이 되겠죠. 그런 것과 같이 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시각화를 시켜서 직관적으로 뭔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어떤 미래 의사결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장 클리어한 그러니까 클리어한 기본적인 뭐 의사결정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BI에 관련된 개념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BI라고 하는 녀석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BI, 즉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래에 대한 예측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건 또 다른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데이터 어널리시스형 뭐 좀 더 큰 영역에서의 데이터 사이언스나 그런 영역에서 머신러닝이라든가 딥러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는 그럼 뭐 예측되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쌓여져 있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요소 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한 단계 더 뎁스가 들어가는 인사이트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고 그 구현된 데이터를 얼마만큼 더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데이터를 시각화를 시킬 것이냐가 저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피벗 테이블의 한계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떠한 테이블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큰 부하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기본적인 피벗 테이블로도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계속 누적해서 새로운 데이터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런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들은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제품에 대한 단가만 나와 있지만 원가가 나온다거나 또는 제품에 대한 스펙이 추가된다거나 이렇게 뭔가 열로 계속 새로운 인자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열로 이런 데이터 표 구조를 봤을 때요. 데이터가 밑으로 쌓이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데이터는 밑으로 쌓여지게 될 거니까. 하지만 이 표의 구조에서 열의 구조가 추가되거나 열의 구조가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인 레포트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더 추가되거나 빠진다는 거기 때문에 로직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직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그 여파로 인해서
해야 될 부수적인 작업들이 되게 많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런 부하를 최소화시킬 거냐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파워 피벗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각각의 테이블들을 저희가 이렇게 다 가져와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드는 작업이 굳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각각의 테이블들 간의 릴레이션만 정의를 해주게 되면 그 테이블은 그 테이블대로, 그리고 그 테이블에 새로운 열이 더 추가된다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관계 릴레이션에서 가져오는 기본적인 구현에 대한 부분만 조금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훨씬 더 피벗 테이블보다는 유연성이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피벗 테이블이 파워 피벗이 피벗 테이블보다는 더 확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워 피벗이 피벗 테이블 대비해서 그러면 장점만 있냐? 분명히 단점도 분명히 있지만 그 다른 여러 장점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효율성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파워 피벗을 저희는 아니라 저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파워 피벗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대시보드를 종국에는요, 이 녀석들을 우리가 공유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의 어떤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각각의 담당자들은 본인들이 핸들링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엑셀 파일로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엑셀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정적인 레포트를 만들게 되고 그 정적인 레포트들은 결국은 결제 서류판에 안에 들어가서 보고를 받고 결제를 받고 또다시 또 저희는 업무에 다시 피드백을 받고 이런 일련의 루틴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하지만 대시보드를 공유하게 되면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연관 지어서 바로 저희가 보고자 하는 지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부하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결국 조직의 문화와도 연계되는 부분이다. 어느 한 사람만의 또는 한 팀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사적으로 그런 문화가 장착이 돼야지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는 피벗 테이블에서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는데 제가 피벗 테이블,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피벗 테이블 강좌를 한번 확인하시고 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표로 만들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로 만드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피벗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수량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놨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분기별 수량에 대한 부분, 피벗 테이블 이렇게만 구성을 해 놓으면 이 자체가 엑셀의 서밋 함수랑 똑같은 개념인 거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기에 대한 부분을 표시를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엑셀의 함수를 처리를 하신다고 하시면요. 현재 보시는 이 데이터에서 분기라고 하는 녀석을 또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분기라고 하면 결국은 먼스 함수로 이 월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먼스 함수를 4로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3으로 전체적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가지고 4로 나눈 나머지 값을 가지고 4로 남은 나머지 값은 0, 1, 2, 3이 나올 거니까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를 구분질 수 있는 그러면 모두 함수를 쳐야 되고요. 모두 함수의 바깥쪽엔 또 if 함수문으로 그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0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또 조건 분기를 4번을 또 만들어야 되거나 그게 또 귀찮으시면 추수 함수를 통해서 각각 분기별로 해당되는 값에 대한 부분들을 매칭시켜서 분기를 또 만들어내야지만 되는 거죠. 함수가 쓰여지게 되면 여러모로 불편한 부분들을 우리는 피벗 테이블로 그냥 간단하게 드래그만 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얼마든지 그때그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피벗 테이블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값 요약 기준을 보시면 합계 평균, 최대 최소값, 곱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연산들이 들어가 있어서 직관적으로 또 쉽고 빠르고 아주 편리하게 해당되는 내용을 그때그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럴 때 많이 발생이 되죠. 저희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료들 프린팅해서 A4 용지에다가 다 프린팅한 자료들 가지고요. 회의 자료들, 그럼 회의 자료 또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또 다 출력하셔야 되죠. 그래서 회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사업계획 세우시고 뭐 슬쩍 부분 보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시면서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또 이런 얘기 이제 즉흥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야, 그러면 뭐 작년 매출은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또 다시 뭐 계산을 하셨든가.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그 자리에서 야, 작년 매출 한번 뽑아서 나한테 다시 보고해. 이런 또 다시 피드백에 대한 그 루틴의 절차를 또 다시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동적인 대시보드를 가지고 이런 회의를 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찍으면서 확인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내용,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모든 업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패턴들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런 것들이 빨리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들의 부분들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나오는 요약 기준 값 이외에 값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총 합계의 비율을 하게 되면 지금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수량이 나와 있는데 이 수량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긁어와서 두 번째 표시되는 부분은 값표시 형식을 기준으로 가져서 제가 기준값과의 차이에서 1,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또는 이전 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차이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분기별 수량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것과 전분기 대비 기본적으로 차이면 1, 4분기는 1, 4분기 앞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지만 2, 4분기는 1, 4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559개, 그쵸? 3, 4분기는 2, 4분기 대비해서 1000개 정도가 더 올라간 거고요. 4, 4분기는 기본적으로 3, 4분기 대비해서 판매 수량은 581개가 증가한 겁니다. 수량 2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수량 1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와 수량 2의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달되는 느낌은 확실히 더 틀려질 거라고 하는 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데이터 내용을 보시면서 숙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각각의 필요한 지표들이 되게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내용들은 다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겠지만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파워 피벗의 덱스 함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테이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부분은 제가 값표시 형식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정의를 드렸었냐면 윗분들이 좋아하시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합계, 개수, 수량 이런 거를 표시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값표시 형식에서 나오는 합계의 비율 또는 기준값의 비율.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수량을 만드는데요. 수량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값표시 형식을 가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내림차순 순위를 지정하잖아요. 내림차순 순위를 지정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순위니까 내림차순이니까 높은 놈이 가장 위에 오게 되는 거죠.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4분기가 가장 많았고요. 1, 4분기가 2등이고요. 그 다음에 3, 4분기, 4, 4분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반기에 매출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건 패턴을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분기하고 뭐 1, 4분기하고 4, 4분기가 기본적으로 1, 2등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러니까 비수기는 지금 보신 것처럼 2분기와 3분기가 시적으로 비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경향을 더 추적해 봐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레인지 범위를 가지고 이런 패턴들을 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수량을 봤을 때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량의 매출 기준으로 순위를 봤을 때의 느낌은 또 틀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은 상당히 많이 중요한 지표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상당히 아주 키 요소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덱스 함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피벗 테이블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정도만 지금 현재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파워 피벗의 덱스를 구현을 하게 된다면 지금 나와져 있는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피벗 테이블처럼 아싸라게 이렇게 기본에 만들어져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기준값에 대한 비율 또는 상위 행 합계에 대한 비율 또는 기준값의 차이 누계 이런 것들이 그냥 정의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정의만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파워 피벗의 덱스에서 함수를 저희가 일일이 다 쓰셔야 돼요. 그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최신 버전이 파워 BI 데스크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파워 BI 데스크탑에서는 기본적으로 빠른 측정값 생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만들어주고 있진 하지만 너무나도 직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래서 앞으로 더 가다듬어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발전을 할 거니까요.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렇게 가는 게 최종적인 모양새가 이렇게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다양한 어떤 지표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것을 굳이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 하지만 아울러서 말씀드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못 가는 건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그 뒷부분의 내용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대시보드를 일반적으로 지금 간단하게 블록화한 거예요. 자, 저희가 대시보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시보드를 레이아웃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총 매출, 총 거래량, 총 이익, 총 이익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담당자나 제품 분류는 셀렉트예요. 슬라이서 기능입니다. 그래서 담당자 누구를 찍으면 그 담당자에 해당되는 일자별 매출 추이, 일자별 매출 이익률, 그 다음에 거래처별 매출 현황에 대한 부분 1, 2. 이거는 데이터 테이블로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독성이 좋은 차트로, 여러 가지 차트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해당되는 모든 개체 요소들이 있죠. 총 매출, 총 거래량, 총 이익률, 담당자 제품에 대한 부분에서 피벗 테이블에서 구현할 수 있는 부분과 피벗 테이블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확장시켜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파워 피벗의 가장 큰 장점이고, 파워 피벗에서는 덱스 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통해서 여기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그거를 내가 쓸 수 있다. 그래서 초창기 때 파워 BI에 대한 부분이 엑셀 단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엑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혼동스러워질 수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먼저 엑셀의 파워 BI라고 하는 녀석은 엑셀의 2013 버전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 그러한 것들을 독립적인 제품으로 발전시킨 게 파워 BI 데스크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다듬어질 거죠. 파워 BI 데스크탑은.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 파워 BI 앞에 뭐가 붙었었냐면 셀프 서비스 BI예요. 기존의 BI 솔루션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들을 아예 그냥 딱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가 기본적으로 딱 정착화됐습니다. 어떤 BI 시스템을 도입하시잖아요. 그럼 그 BI 시스템에 볼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죠. 이런 요소들이 아예 딱 내재가 돼 있었어요. 이익률, 그 다음에 거래량 카운팅하는 거, 총이익, 보시는 것처럼 날짜별, 거래에 대한 추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예 그냥 항목들이 있어서 그걸 생성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각각의 사업별로 또는 각각의 분야별로, 직군별로 내가 보고자 하는 내용이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BI 업계에서 요구됐던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네가 필요한 거 네가 만들었어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붙는 게 셀프 서비스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거는 아예 다 잘게 쪼개놓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그전에도 제가 오프라인 강좌에서도 매번 말씀드리고 강조드리는 비유긴 하지만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고 블럭처럼 만들어냈어요. MS에서. 그래서 다 잘게 쪼개냈어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자동차가 필요해? 그러면 레고 블럭 이거 가지고 네가 원하는 자동차를 네가 얼마든지 만들면 돼. 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깔려있는 개념인 거죠. 하지만 그런
블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만드는 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거 굳이 이거 내가 다 저것까지 만들어야 돼? 그냥 나 만들어준 기성 제품 나 요거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만 쓰면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한텐 더 짜증스러운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그냥 그거만 쓰면 만들어져 있는 거 만들어만 주면 난 그거면 되는데 이걸 다 일일이 기본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조립을 해야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힘든 작업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장이 일단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프로세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 레고 블럭을 제공해주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레고 블럭을 제공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하나의 레고 블럭을 특성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레고 블럭과 어떤 레고 블럭이 매칭이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요 두 놈을 만들어서 요 다른 놈이랑 어떻게 연계해서 쓰면 뭘 쓸 수 있다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해진 방법이 규칙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덱스 함수에 calculate 함수를 써서 원하는 지표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단일 함수를 가지고 뭐 타입 인텔리전트 함수를 가지고 그냥 한 번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이 속달되시고 업데이트가 되시고 업그레이드 되시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작업이 들어가냐면 효율성, 퍼포먼스. 이 함수를 구현하는 게 퍼포먼스가 더 좋냐? 아니면 이 함수를 쓰는 게 퍼포먼스가 좋냐? 이제 거기까지 가시면 거의 이제 신의 레벨까지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내 지금 내 위치에서 뭐 거기까지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직급에만 머물러 계실 거냐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뭐 되게 먼 미래처럼 느껴지시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AI가 인간과의 바둑에서도 이미 이긴 지 오래됐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정 부분에 많은 루틴화된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루틴화된 내용에서 이것들을 자동화시키지 못한 가장 큰 변수가 뭐였냐면 변수 때문에 그랬어요.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이 개입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됐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죠. 그 사람이 개입해서 내리는 의사결정조차도 이제는 AI가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무기, 어떠한 기능을 여러분들한테 장착해야 될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데이터 중심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게 사실은 모든 업무의 프로세스 또는 뭐 조직 간의 뭐 소통, 뭐 리더십을 저는 한 번에 해결하는 가장 큰 키포인트가 데이터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기업들이 직급별 리더십, 뭐 소통, 코칭 이런 교육들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한 교육을 하시기 전에 전제는 뭐냐면 본인이 맡는 업무를 기본적으로 100% 잘 완수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 능력이 없는 리더십이 의미가 있을까요? 업무 능력이 없는 상사의 리더십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전 절대 없다라고 봅니다. 그냥 먼저 기본은 얼마만큼 일을 제가 옛날에 오프라인 교육 때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쉬는 시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다, 진상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이 없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일은 잘하잖아. 뭐 거기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최소한 일을 잘하냐 못하냐에 대한 부분에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산의 직무 능력이 거의 많은 제가 볼 때는 6할 이상은 그런 IT 기술이 서포트가 되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사내에서의 포지션도 잘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유튜브 강좌를 시작하게 된 것도 계기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다른 계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천천히 저희 경상대학 이제 뭐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때 또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근데 그렇게 가기 전까지 먼저 일단 저희가 중요한 거는 피벗 테이블, 파워 피벗, 덱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얼추 좀 끝내야 되겠죠. 저희가 가야 될 길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 얘기 드리면서 또 30분이 또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의 그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구독자분들이 100명이 넘으셨어요. 정말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또 까불지 않고요. 또 우쭐하지 않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생각했던 많은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착실하게 여러분들 항상 같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피벗 테이블과 파워 피벗의 가장 큰 차이인 덱스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내용들 오늘 더 말씀 못 드린 내용들도 차차 해당되는 강좌에서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올해보단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